지금부터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크라우드 사스 완료 보고 및 교육 세미나를 여기 온라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곤지암 리조트에 원래 당초 예정되어 있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기가 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50명, 60명 정도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여기 경관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리고 공간도 너무 좋고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번에 꼭 이 자리에 함께 모시길 기대하면서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크라우드 사스 완료 보고 및 교육 세미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약간 좀 떨리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완료 보고 및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정된 시간에 2시 30분에 시연회를 유통정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유통정보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시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약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그리고 15시 15분부터 브레이크 타임을 약 15분 동안 30분을 갖고 그리고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온라인 경매, 도매시장 법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찬가지로 한 30분 정도 시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약 10분 동안 가져서 질문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이거보다는 좀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통정보 시스템의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어떤 현행 시스템에 대한 소개입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있는 프로그램은 1996년도에 도매시장 법인협회에서 농림부의 유통통계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영도매시장 구축 용역이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관기관은 도매시장 법인협회, 그 다음에 농림부, 그리고 대상은 그때 16개 농산물 도매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16개 도매시장이 개발기간 6개월을 통해서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많은 도매시장들이 33개까지 늘어나면서 신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우림인포텍에서 실제로 구축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출범 자체가 농림부에 제공을 했던 도매시장 법인협회에 대한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저희가 도매시장 법인협회에서 만든 프로그램 말고 별도로 우림인포텍에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현재 보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이제 개발비 6,500만 원 그리고 또 하드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약 2002년도까지 우림인포텍으로 가기까지 이제 전국 도매시장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우림인포텍이 거의 33개 도매시장 중에 30개 도매시장 가까이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통정보 프로그램은 현재 주 목적이 유통 통계 자료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과 그리고 신속한 가격 정보에 대한 전파라는 기능을 가지고 애초에 출범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국의 도매시장 법인에서 발생한 전자경매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정산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전국의 33개, 그 다음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전송을 해서 그거를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농정원에서 옥답이라는 지금 현재 농업원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통 통계 자료를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도 각각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거래 유통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거래 정보 시스템 왼쪽 화면에 보시면
거래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만 현재 있다가 이제 전자경매를 하면서 실시간 자료 전송, 그 다음에 전자거래, 뭐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사실 그 2000년대 이전에 제작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저 역시 그 개발자로 이제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시스템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 전송에 대한 부분들은 법인에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자료를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정원으로 현재 자료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실시했던 이 자료 전송에 대한 주체가 올해부터 이제 농정원에서 유통공사로 넘어갔지만 현재 유통공사에서 지금 프로그램 부분들은 완벽한 이전은 약 3개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도매시장 유통정보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거는 현재 농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자료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걸 농정원에서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설치했던 부스터라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도매시장이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사실은 예전 거 2012년도에 개발됐던 프로그램을 쓰거나 그 이전에 2007년도에 개발됐던 프로그램을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적재 오류라든가 데이터 손실 부분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유통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G크라우드를 통해서 법인에서 직접 전송을 받아서 각 도매시장 개설자 DB에 적재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7월 달에 세미나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왼쪽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조회하는 거에서 사실 리포트로밖에 안 나오고 엑셀로도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되는 어떤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치도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윈도우 10 그리고 또 그 이후 버전에 대해서 MS SQL 서버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시 오류 메시지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들이 좀 제대로 설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행정망에서 거래정보 시스템에서 운영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법인에서 자료를 전송을 할 때 이 전송된 프로그램 자체가 외부망, 그러니까 핵망이 아니라 외부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망에 또 접속을 실제로 클라이언트 서버로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핵망 PC에서 사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가장 취약점들이 있죠. 그래서 별도의 각각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서버나 P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사실 항구통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통계 자료가 예전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인데 그때 요구사항들 반영을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추가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의 개수도 약 200여 개에 달합니다. 리포트가 굉장히 200개나 되는 방대한 프로그램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요즘에 필요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전송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원래는 이제 부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다 쓰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약간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서 예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송도 하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통합 유통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G크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크라우드 방식의 어떤 지금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크라우드 사스는 법인 자료 전송과 일단은 플랫폼 소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자료를 전송을 할 때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전송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농정원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발생하고, 현재 농정원의 정책상 농정원으로 전송이 안 되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자료가 적재되지 않는 그런 일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 데이터를 크라우드로 전송을 해서 각각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도매시장 존에 따라서 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 DB에 적재를 해서 언제든지 크라우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유통정보 시스템 크라우드는 정보화진흥원, 지금 현재 정보지능사회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명칭이 니아라고 부르는 부분의 과제를 통해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인증 서비스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산지 유통인, 그 다음에 중도메인, 그리고 출하자 신고, 물론 출하자 신고는 지금 현재는 대면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중도메인이나 그 다음에 경매사 인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산지 유통인 인허가 이러한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인증 서비스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 내에서 일자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자리 부분들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한마디로 현재 채용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비대면 채용 관리를 이번에 프로젝트에 추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원표 정정이 사실은 굉장히 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어떤 업무 중에 한 중요한 업무로 자리를 매김을 했는데요. 판매원표에 대한 정정에 대한 신청과 승인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들로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이 세부 사항은 이따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도메인들을 가능하면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자상거래하는 기능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추가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도메인에 대한 어떤 재고 현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중도메인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실제로 중도메인 재고 현황을 전자상거래로 잔품들 남아서 아마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면 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계 기능들을 저희들이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업무 중에, 유통정보 업무 중에 하나가 중도메인의 어떤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도 있지만 중도메인 매참인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 미달자에 대한 어떤 행정 조치, 그 다음에 교육사항들 변경 이력을 좀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플랫폼 중에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메인에 대한 행정 처분과 그 다음에 중도메인에 대한 실적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의 중요한 이슈로서 작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반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산지 유통인에 대한 이제 면허세라든가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산지 유통인에 결국 면허세를 부과를 하면 이 사람이 현재 영업 중인지 폐업인지를 아마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적 관리하는 기능과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들을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도 이제 유통공사를 통해서 공문을 이제 받으셨겠지만 표준 코드에 대해서 변화 부분들이 일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코드가 품목, 단위, 포장, 등급, 크기, 산지 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능들로서 신규 표준 코드가 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표준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것인지는 저희도 이제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유통공사에서 표준 코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그 기본 정보나 법인에 대한 그 관리사무소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간 정산 데이터를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을 좀 더 저희들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데이터와 실시간 전송 데이터에 대한 전송 현황을 조회를 하고 전송 오류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개발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송 오류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도매시장 법인에서 그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끔 이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나 SNS나 카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전송할 이러한 어떤 오류 사항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데이터들이 이제 정확해야 사실은 그 통계 자료가 워낙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능하면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매시장에 대한 어떤 관리사무소 프로그램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직원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보안상의 이슈로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행안부에서 요즘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그 뭐 5번 로그인을 하면 뭐 실패로 떨어지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가 어떤 해킹의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뭐 5분 이상 그 화면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기능 뿐만이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언제 접속했고 어떤 IP로 접속을 했고, 그리고 그 뭐 와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조회가 됐는지 하는 통계 기능까지도 이제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게시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의 어떤 담당자도 이 플랫폼을 사실은 사용자로 들어와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법인도 이 유통정보를 일부분 메뉴를 어느 정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슨 첨가회사에서 농협에 대한 실적을 같이 본다거나, 그리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첨가회 실적을 일부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허용한다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지사항이라든가 질문 답변 이런 걸 통해서 그 법인과의 어떤 소통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법인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중도메인 관계자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기존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월별 품목 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지금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번에 개편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뭐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통계 자료의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유통 정책을 펴시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의 통계 부분들을 강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프로그램은 그 최신 공공기관의 트렌드를 반영한 반응형 웹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PC 화면에서만 보던 그 내용이 그대로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그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신 그 디자인 트렌드인 그 플랫 디자인을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시각화 부분에도 그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연하는 것은 아직은 그런 어떤 그 디자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12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짧은 시간을 좀 달려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리고 담당하는 엔지니어들도
아마 많이 이제 밤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는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 빅데이터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듯이 다양한 어떤 인포그래픽으로 사실은 이제 웹 통계 부분들, 유통 통계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웹적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웹 접근성이나 뭐 표준이나 호환성,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Q 코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HTML 표준 코딩, 그 다음에 CSS, 그리고 도메 표준 적용을 통해서 어느 프로그램, 그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런 보안 사항 지침을 굉장히 충실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현재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라우드 사스는 저희가 기존의 운영 서버나 이런 부분들이 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G크라우드라는 공공 크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아키텍처는 좀 저희가 설명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 이게 기존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과는 아키텍처가 좀 달라서 개발하는 게 좀 많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약간 좀 일정들이 많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면 사용자 맞춤형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 그래서 크로스탭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차트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경락자료 전송에 대한 오류 모니터링 알림 기능, 이러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을 베이직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현재 베이직 모델은 과거 1년치 데이터만 좀 갖고 오고, 그리고 현행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자료를 적재하는 모델로서 통계 자료의 일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게끔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아마 궁금하신 질문 내용이 아마도 그럼 요금 체계, 나는 기존의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유지 보수 금액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만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데도 있고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 세우신 데도 있습니다. 세우신 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모델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못 세우신 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지 보수 금액에 그냥 베이직 모델로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은 전국 도매시장 법인에서 자료 전송뿐만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에 대한 관련 시각화, 그 다음에 오류 및 품질 체크, 그리고 전송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 효율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도매시장마다의 일보라든가 영업일보, 월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시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말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은 프리미엄 모델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앞에서 7월 달에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저희 직원이나 제가 방문을 드려서 아마 설명했던 내용하고 크게 대동소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9월 달에 정보진흥원, 그러니까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개발을 3개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3개월 만에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저희 회사가 이 분야에서 계속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저기 시연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향후는 앞으로 1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아마 계속 수정 보완들 그리고 이제 추가하는 부분들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격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리포트 몇 개 추가하고 그다음 화면 더 추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시연은 저희 그 이영복 부장이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인포텍의 이영복입니다. 시연에 앞서서 대표님이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 일정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주사님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12월 중에는 이제 다 모든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많이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보안 문제, 클라우드 보안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보안성 검토가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출해야 될 문서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도 이제 좀 원활히 이제 진행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월 달까지, 1월 한 중순까지는 가야 어떤 제대로 된 통계 장표들이 다 나올 것이고 리포트까지 이렇게 다 구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포트나 이런 부분 말고 기본적으로 뭐 중도메인 관리라든지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이관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프리미엄 이번에 쓰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 한 군데 데이터 이관 작업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면 시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법 구성 자체가 플랫폼도 있지만 저희 이제 자료 전송 프로그램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새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다몬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억세스 매니저 온라인 네트워크스의 약자를 따가지고 다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개발적으로 뭐 이렇게 방식을 얘기하자면은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제가 제일 많이 고려를 한 게 지금 이제 주사님들 제일 답답하신 게 사실은 자료 전송 속도예요. 진짜 월보할 때 이렇게 한 열흘치 데이터 양쪽 법인에서 밀어놓으면은 뭐 진짜 길게는 다음날 이제 월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하루치 데이터가 3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불편한 점들 지금 많으실 건데 지금 속도하고 이제 오류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일 중시했고요. 특히 속도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자료는 안동농산물 대형매시장에서 1년치 자료를 좀 테스트용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현재는 실 데이터고 최근 1년치 자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산 데이터 한번 좀 가볍게 좀 전송하는 거 좀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뭐 한 열흘치 정도 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실시간 자료 아니고 하루치 정산 자료인데 보시면은 지금 거의 지금 한 1초, 2초 내에 지금 전부 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보시기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자료 전송 프로에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면은 지금 엄청 빠르다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자료들은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이제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메인 화면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연할 거는 우리 지금 원천 자료 이제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 그리고 판매원표 정정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기준 정보 관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정도로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방금 자료 넣은 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천 자료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정상 정보, 실시간 정보 그리고 지금 전송되고 있는 전송 자료 관리 그리고 이제 전송 에러 난 거 이제 나오는 에러 관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송 관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방식 자체가
원체 이제 그 자료 전송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많이 답답하셨을 건데, 이렇게 이제 파일 전체를 아예 통으로 서버 쪽으로 옮기고 실제 서버에서 이렇게 이제 다 레디로 걸려 있으면은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눈 자료들이 자료 전송되고 실제로 마감 쌓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석세스로 이제 바뀌는 모습 보실 건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뭐 하루치 데이터 들어가는데 보통 한 20초, 10초, 20초 정도 걸리고, 그 이렇게 한 열흘치 정도 돌려도 실질적으로 뭐 한 2분, 3분이면은 전부 다 이제 석세스로 이제 그 마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된 자료는 여기서 이제 현황을 볼 수도 있지만, 원천 관리에서 정산 정보 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대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그 해당 개설자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저희는 지금 이제 이게 좀 최종 원한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해당 개설자의 이제 해당 법인들의 이제 데이터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시간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데이터는 안동 그 농산물 도매 시장에 현재 그 최신 이제 한 12월 저희가 초에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여가지고, 지금 제가 12월 1일자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관리라고 해서 이제 에러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쌓이는 건데, 지금 아직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실제 시스템 에러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시스템 에러 표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뭐 품목 코드 오류라든가 뭐 단위 코드 오류,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어떤 원표가 어떻게 에러 나는지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판매원표 정정 쪽 보시면요, 판매원표 정정 관리는 지금 두 가지예요. 도매 시장에 쓰고 있는 방식이 판매원표 정정 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MDIS로 자료를 아예 그냥 통째로 이렇게 전송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판매원표 정정 시스템을 그냥 사용하시는 데는 지금 상당히 불편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기존 원표를 가져와가지고 뭐 입력하고 해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등록을 하실 텐데, 아마 MDIS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실 거예요. MDIS 쓰시는 분들은 그냥 통으로 이제 자료 하루치 거 올려가지고 자료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셔서 모를 건데, 이제 향후에는 두 가지 방식 다 쓰실 수 있게, 나는 그냥 입력하는 게 편하다 하면은 뭐 입력을 해도 되고, 업로드하는 게 편하다, 당연히 업로드하는 게 편하겠죠. 뭐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로드해서 이제 쓰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법인에서 올린 데이터를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기능, 뭐 이 정도로 이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판매원표 정정 보고라는 게 거기까지가 이제 플로우입니다. 그 더 이상의 플로우가 없고, 사실 이제 승인이 됐냐 안 됐냐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는 이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떤 서류상의 이제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기준 정보 관리 쪽 보시면은 그 뭐 도매시장 관리, 뭐 법인 관리,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처음에 입력해 놓으면은 거의 뭐 바꾸실 일이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도메인 관리 부분이나 이제 중도메인들 생길 때마다 이제 계속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지금 이제 중도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라 데이터로 이제 넣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넣어놓은 상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중도메인을 등록하면은 그 중도메인에 대해서 그 기존처럼 이제 어떤 그 사업 시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사업 그 허가 취소 뭐 이런 것들 행정사항들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세팅을 좀 해놨고요. 기존에 이건 거래정보 시스템하고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 정보에서 이제 뭐 품목 코드 관리라든가 뭐 단위 코드 관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사님들이 운영하시기보다는 우리 미프텍에서 통합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아마 진행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딱히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쓰실 일은 없었겠지만, 뭐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그 표준 코드에 어긋나면은 이제 그것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 표준 코드 외에는 그 절대 입력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좀 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포장 코드나 크기 코드 이런 것들도 삭제나 이제 등록이 가능하지만,
웬만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기준 정보를 만들어 놓은 거에서 바꾸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법인에서 이렇게 뭐 자기네 우리 뭐 이거 필요하다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이걸 코드를 등록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제 가끔 여쭤보는 분 계신데, 그거는 표준 코드에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표준 코드 없으면은 법인에서 그 코드를 사용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기준 정보 쪽에 어떤 코드 관리는 확인 용도로만 쓰시고 웬만하면 직접 관리하는 거는 좀 지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좀 궁금해하실 통계 쪽을 보시면 지금 아직 몇 가지가 안 나왔어요. 사실상 우리가 DB 골격은 다 갖추고 있지만 리포트를 만들기 시작한 게 사실 며칠 안 됐어요. 한 3, 4일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리포트라는 게 한번 골격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식의 리포트든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이거 5개 있지만 12월 말 때쯤이면은 뭐 한 50개 정도는 가뿐히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일자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노출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러 형태의 아마 리포트를 좀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먼저 제가 연계 법인별 거래 실적 통계인데, 실제로 이제 뭐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로 나오고, 뭐 총물량, 총금액 리포트를 한 번 더 나오고, 밑에 이제 해당 이제 내용 이제 표로 표출되는 이런 내용의 이제 통계가 있고요. 실제로 중도메인 쪽, 뭐 중도메인 거래 실적 통계 보시면은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무래도 최저 거래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뭐 최저 거래가도 뭐 지금 현재 입력이 안 된 상태여서 뭐 중도메인별로 다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최저 거래가를 입력을 하면은 실제로 최저 거래가에 해당되는 이제 중도메인들만 표출이 되고, 아니면 뭐 무실적 거래자들 뽑을 거면은 영원으로 조회를 하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는 뭐 무실적 거래자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통계장표 보시면은 대부분 다 기본적인 이제 이런 그래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프리미엄 모델로 개발하는 대부분 이제 리포트나 차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단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시연은 여기까지 이제 좀 짧게 해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거기 채팅창 여시면은 채팅 쪽에다가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천천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들이 이제 이게 크라우드 사스가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파스타라는 미드웨어를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파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 부분들부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하는데 좀 많이, 예전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금방 나왔을 프로그램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Q&A에서 이제 아까 일단은 지금 Q&A가 뭐 질문이 많을 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은 이제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중요시 됐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유통정보 크라우드 사스를 사용하면 요금과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의 관리사무소에는 유지보수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을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아직 크라우드 사스로 100% 지금 이 땅에서 딱 이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크라우드 사스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책정되어 있는 유지보수 금액으로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했던 부분들 그대로 내년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라는 베이직 모델과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신 부분들은 프리미엄 모델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초기 설치비가 2천만 원이 발생된다고 이제 이전에 공문본에서 안내해 드렸다시피 그 초기 설치비가 2천만 원이 발생해야 되는 게 일단 처음에 이제 기존 DB에 대한 이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관한 거에 대해서 또 유통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마다 예를 들면 안양이면 안양, 충주, 뭐 수원 뭐 이런 데마다 약간 일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부과하는 방식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만족해하는 그 크라우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드린다는 데 프리미엄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은 일단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크라우드 사스를 무조건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내년도 그냥 지금 기존의 CS 방식의 프로그램을 더 이상 유지보수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지보수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그 CS 방식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행안부나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보안관계나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30초 동안 아무런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돼야 되고 그 다음 접속 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5번 틀리면 로그인을 잠가야 되고 할 수 없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기존의 클라이언트 CS 방식의 프로그램에서는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떤 IP라든가 인터넷 시대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매시장에서는 난 그냥 CS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싶어. 그리고 CS 프로그램 사용하고 더 뭐 크라우드 사스 이런 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크라우드 사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 사스 그 CS 프로그램 자체가 그 여기 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CS 방식의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CS 방식은 한마디로 이제 사용하시는 데는 지금은 괜찮으실 수 있지만 향후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변경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이고 그거를 할 만한 엔지니어들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 요금, 그 다음에 계약 관계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가이드 드린 대로 사실은 초기 설치비 2천만 원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CS 방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스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로 해서 그 2천만 원을 내시게 되고요. 2천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사용료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교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사용한 만큼 하드웨어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이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그 가변적인 요금에 대한 어떤 상충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좀 자주 끊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이크가 끊기는 거는 저희 엔지니어 뭐 양희준 대리나 그 재광 씨나 그 다음에 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화상으로 원격으로 해서 한번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조회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달라고 이영국 부장님. 예, 이수경 선생님 그 실적 조회하는 부분 지금 열었는데 혹시 어느 부분 보여드릴까요? 품목별, 법인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본적으로 오늘 좀 시연하기 위해서 법인별, 뭐
지금 품목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저희 이제 필요한 이제 뭐 품목별, 법인별, 뭐 일별, 월별, 뭐 주별 이런 것들은 다 추가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우선 월별, 법인별 가격하고 이제 법인별로 이제 그 동해 법인별로 이제 검색하는 월별, 법인별하고, 그리고 지금 월별 품목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매 방법별도 지금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매매 방법별을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정가수익이나 이제 전자거래 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 뭐 정가수익, 뭐 자가계산, 전자거래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매매 방법별로 그 추려놓은 것들. 기간 지정이요. 지금 이건 월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월별로 이제 기간 지정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간 지정은 일자별은 당연히 이제 기간 지정을 만들어야죠. 국내산 수입산이요? 당연히 돼야죠. 이런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 이런 거 네, 지금 프로그램이기 이거 때문에 지금 베이직 모델에서도 다 예, 나오고 지금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사용하고 계신 거래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꼭 봐야 되는 그 리포트들은 당연히 다 추가가 될 거고요. 혹시나 제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안 넣었다 하더라도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은 다 하루 이틀이면은 그 해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질문이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많이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또 했던 부분인데, 이제 베이직 프리미엄 체계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아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서비스 사용료, 서비스 사용료가 이제 2천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사용료 부분들이 있고요. 그 크라우드 단의 하드웨어들을 저희들이 이제 쓰게 되고, 그 크라우드 하드웨어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KT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자인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요금에 따라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각 도매 시장마다 일단은 연마다 일단 사용을 해보고 차년도에 또 뭐 그런 어떤 사용량이 작게 되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은 평균적으로 도매 시장의 어떤 환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환경을 계산으로 해서 하드웨어 사용료가 약 연간 한 800에서 1000만 원 또는 한 6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가 하드웨어 사용료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소프트웨어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게 포함되냐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 외에 원격적으로 어쨌든 크라우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지보수하는 내용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예를 들면 유통공사에서 아마 그 법인 쪽에서는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 거의 이제 뭐 그 유통공사에서 요구하는 리포트라든가 평가 시에 사용하는 어떤 리포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21년도 과업지서 상에도 크라우드를 넣어달라고 하시던데 저희는 크라우드 예산이랑 관련 계획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좀 빠른 감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일단 뭐 22년도부터 유지보수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21년도가 계약하기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세부적으로 담당 엔지니어하고 좀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나 행안부 쪽에서 이런 보험관계 서류를 요청할 때 이거에 대해서 크라우드 사스로 전환 중이다라고 하면 답변이 되지만,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한다, 이걸 개선을 못한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CS 환경의 프로그램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유지보수를 하다가 행안부나 국정원의 감사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업체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질의응답은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예정된 시간은 3시 15분까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카톡을 좀 많이 안 남겨주셔가지고 이 톡을 좀 많이 안 남기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일단 브레이크 타임을 좀 시간을 당겨서 브레이크 타임을 좀 일찍 저희들이 갖고 지금 3시니까 지금 2시 55분이니까 3시 1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15분 동안 갖고 그 사이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공영재 씨나 아니면 양희준 씨 그리고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문자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발표를 다음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3시 10분부터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발표 및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잘 안 들리거나 이제 마이크 끊기거나 뭐 이제 통신상의 문제로 이렇게 못 들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촬영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모습들을 다 촬영도 하고 있는데 이제 촬영 다 끝나면은 편집본을 다 이제 원하시는데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끊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도 잠깐 이제 화면만 멈춘 상태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5시 1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온라인 경매 사스 개발 및 사업 파일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13분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물류 온라인 경매 사스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우림인포텍의 대표이사 안도훈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여기 곤지암 리조트의 컨벤션 홀에서 저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모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통물류 온라인 경매 개발 및 사업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 사스 소개를 하고 그다음 경매 시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총괄적으로 저희 했던 세미나에 대한 질의응답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질의응답 부분들은 온라인 상이어서 중간중간 발표하다가 뭐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현재 전부 다 꺼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채팅창이나 아니면 채팅창보다는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경매 크라우드 사스는 도매시장 법인에서 온라인 경매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회사 소개 부분들은 저희 뭐 다시 아시다시피 한 26년 된 회사로서 농산물 유통 정보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 주요 영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나중에 참조하셔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경매 사스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 유통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고요. 주로 이제 도매시장 법인의 현재 현장에서 경매가 대면 경매를 진행하던 것을 비대면화하는 부분들로 좀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대면 경매를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19가 확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매시장에서 확산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중도매인 분들이 시장에 또는 각각의 지역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납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코로나19가 만약에 터진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희는 감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대면 경매로 진행하던 부분들을 비대면 경매를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세미나를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어떤 온라인 경매 부분들을 저희들이 크라우드 사스로 지금 현재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유통의 흐름도는 아시다시피 도매시장 법인에서 전자경매를 진행을 하고 중도매인들한테 판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규모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밀접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 사실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제 농산물의 유통의 중요성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재 이미지 경매라는 부분들이라고 유통공사에서 기존에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하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이미지 경매나 온라인 경매는 특정한 어떤 도매 법인의 서버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크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동영상이나 휴대폰을 촬영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QR코드 기술을 좀 적용을 했고 그리고 온라인 경매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부분들을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거래하고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도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과연 이게 휴대폰 촬영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 촬영으로 그것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매에서 다만 경매 자체를 분산된 집에서 또는 아니면 밖에서 외부에서 경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컨셉은 사실은 산지에서 촬영하는 부분들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도매시장에 반입한 부분들을 직원들 몇몇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도매이나 직원이나 또는 이제 소매상들이나 굉장히 섞여가지고 경매를 진행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를 해서 사실은 휴대폰, 온라인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산물 유통 구조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올해 대구 도매시장이 하루 휴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느 도매시장이 폐쇄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앞길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도매시장이 폐쇄가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인상은 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경매 업무 처리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배송하고 그다음 전자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이 응찰을 해서 이제 대면 판매를 진행했다면 가장 아이디어한 건 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배송은 소비지로 직배송을 하는 이런 투비 모델처럼 구성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촬영이라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반입을 해서 최소한의 직원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외부에서 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최소한도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매 자료가 지금 공공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온라인 경매는 이미지 경매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하면 이미지 경매는 사실은 이제 도매시장의 서버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도매시장 법인이 일부가
몇 개 법인에서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걸려서 한동안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수산,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거래처에서도 한 군데가 랜섬웨어가 발생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싹 날아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화 한다면, 클라우드 사스화 한다면 사실은 그 데이터에 대한 보관, 그 유실이나 랜섬웨어나 그 다음 방합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 클라우드의 장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원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예를 들면 그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자원을 좀 더 많이 할당해서 자동으로 할당해서 그 자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하등 문제가 없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아키텍처 구성도로 그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단 밑에 이제 EAS단이라고 LAAS라는 이제 하드웨어 서비스단이 있고, 그 다음에 파스 서비스라고 해서 미드웨어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웨어 단과 그 EAS라는 그 하드웨어 단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게 되고요. 사스는 이제 저희가 그런 하드웨어 단 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올리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송장 입력,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 경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업무 그대로를 반영을 시스템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온라인 경매에 맞게끔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 시연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그 기존의 경매는 한참 이제 그 출하주들이 몰리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 몰리는 시간에 판매원표를 작성을 하고, 판매원표 작성해가지고 결국 이제 송장을 보고 판매원표 작성해죠. 그리고 이제 경매 시간대가 되면 경매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경매하는 부분, 그리고 경매사가 계속적으로 시리얼하게 낙찰하는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면 구성을 기존에 판매 원표, 송장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낙찰하는 것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경매 시간에 맞춰서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모델링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션이나 G마켓에서 경매하는 부분들의 체계를 각 농산물 도매 시장에 좀 적용하는 것이 온라인 경매에서는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출하자가 송장 작성하고 배송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부분, 그리고 도매 법인에서는 경매 관리와 판매 원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도매인들은 경매에 실제로 참여하고 또는 아니면 주문도 오히려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출하자들한테 오히려 요구사항들을 주문하는 이러한 기능들로 이제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는 그대로 가되 온라인상에 구성되는 프로그램 양식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굳이 따지자면 기존 경매는 물품을 운송하고 입하고 경매하고 응찰하고 낙찰하고 배송하고 납품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신규 경매는 출하자는 이미지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나 경매사가 온라인 경매 응찰을 낙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처로 직접 배송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스텝에서 1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잡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매 시장에 반입하지 않을 때의 흐름이고요. 만약에 도매 시장에 반입을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도매 시장 관계자가 대신 이미지를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권한 관리이지 시스템적인 관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장 바코드라는 부분들이 생산자에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촬영하고 바코드 붙이는 부분들이 도매시장 법인의 직원 몇 명으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존의 그 경매는 경매사가 하도록 노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처리 부분들은 경매사가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화면으로는 이렇게 반응형 외부로 구성을 해서 PC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경매 리스트에는 경매 물건을 중도 출하자들이 쭉 올린 것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응찰적인 경매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 그러니까 장바구니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응찰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경매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어떤 장바구니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경매, 묶음 상품 경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경매사가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분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경매 상품들을 좀 이제 이거는 주요 시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을 올리면 마치 옥션과 같은 현재 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판매가라는 건 이제 출하자가 제시한 출하자의 최저 금액 제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시작가가 이제 출하자가 제시한 가격이고 현재가는 지금 현재 경매 최고가를 표출하는 부분들로 일단은 잡았습니다만 최고가를 표출하면 중도매인끼리의 경쟁 남발로 인해서 사실은 물건값만 올라가고 중도매인들이 이익을 못 보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도매시장 법인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가를 표출을 할지 아니면 말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도매시장 법인의 관계자와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기능들을 다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라우드 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사스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현재가에 대한 표출 부분들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라인 경매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는 부분이 뛰어넘는 부분이어서 뭐 시간에 대해서 이제 경매 응찰 시간에 마감 시간을 경매사가 정할 수 있고요. 사실은 수확하기 전 물품도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뭐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이제 뭐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묶음 상품 경매를 묶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하자가 송품장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자거래라든가 아니면 뭐 이미지 경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정말 다 입력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입력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언제 다 이걸 하느냐 사실. 그리고 뭐 사진 찍기만 해도 바쁘고 물건 저거 출하해가지고 이렇게 쌓기도 바쁜데 언제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어서 가능하면 출하자들이 가장 편리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로 놨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하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출하자가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예를 들면 품목이 선정이 돼서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생산 산지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초 정보에 해당되는 뭐 GAP 인증번호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또 경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면을 했습니다. 송품장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거죠. 그리고 경매를 상장시키고 경매사가 그래서 경매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낙찰을 경매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건 판매 원표를 자동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사님의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좀 많이 대폭적으로 강화돼서 본연의 임무인 물건 수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출하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 이런 쪽에 일에 보다 좀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간소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메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응찰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경매에 대한 응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진행했던 어떤 내역의 히스토리 관리,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은 물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송장들이 오는 부분, 그리고 또는 주문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하자한테 주문 요구사항 부분들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배송 전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소비처로 직접적으로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소비처에게 내가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온라인 경매라고 하면 실제로 기존에 있는 화면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시연을 하다 보면 그 기존 화면과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질문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그 저희 담당 엔지니어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연 지금 그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개발한 김태훈 부장이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민포텍의 김태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업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과 그리고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실제 이제 그 도매시장에서 사용하시게 될 온라인 경매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제 사업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좀 완성도 이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계속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화면이 메인 화면입니다. 전체 메뉴 구조는 이제 경매 참여 그리고 경락 정보, 마이 옵션, 서비스 소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한개 도매시장에서 47개 품목이 온라인 경매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개 도매시장, 몇 개 도매시장에서 현재 경매가 몇 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실제 이제 이 도매시장을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이 직접 본인이 거래하는 이제 도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함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경락이 실시간 경락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가들에 대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경매 참여는 실제 중도매인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실 메뉴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실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락 정보는 실제 이제 지금 경매가 이제 마감이 된 그런 상품들에 대한 이제 경락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옵션 메뉴는 출하자 그리고 도매법인 그리고 중도매인별로 각각의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개인화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하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송품장을 입력한다거나 그리고 송품장에 대한 조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도매인이 로그인을 한다면 중도매인은 자신의 어떤 그 경매 현황과 그리고 주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경매 상장과 그리고 경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실제 온라인상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사이클의 흐름대로 한번 로그인을 했다가 다시 로그아웃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인 화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은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별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하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출하자가 송품장을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옵션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송품장 작성 그리고 송품장 조회 및 배송 관리 그리고 출하자들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품장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송품장 작성을 할 때 이 출하자들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들은 굳이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하 예정일 그리고 배송 예정 일자 그리고 배송 권역은
전국으로 할 것인지 특정 권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 주소 즉 이제 도매 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의 매장이 되겠죠. 이게 그 배송 권역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품종 입력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그 입력된 내용들에서 자동 텍스트 기능, 이제 완성 기능을 적용시킴으로 해서 좀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원산지, 생산지 등등 이제 그 기본적인 소품장에 입력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과 영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직접 찍으신 사진을 업로드하시고 영상 등록은 보통 요즘에 이제 URL 유튜브 영상을 많이 이제 올려서 이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직접 유튜브 URL 링크를 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추가 품목이 복수계일 경우에는 상품 추가를 눌러서 이제 복수계 상품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경매상 도매법인에서 이제 그 추가 품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그아웃을 하고 다음 도매법인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매법인이 마이옥션에서 이제 경매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경매가 송품장이 접수가 된 상품 경매건으로부터 해서 경매가 종료된 것까지 모든 경매 내역들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관리는 송품장 번호라든가 아니면 이제 품목 그리고 기간도 이제 경매일과 등록일 그리고 담당 경매사 출하자, 낙찰자 내용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품장 접수 단계, 그리고 경매 중인 단계, 낙찰 대기 단계, 경매 종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결과는 낙찰과 여찰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송품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매법인에서 송품장이 접수가 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송품장 접수가 된 화면을 그래서 실제 출하자가 등록한 송품장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또 이제 올리신 영상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송품장 접수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하자가 본인이 원하는 출하 최저가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먼저 판단을 하신 후에 이제 응찰 단위와 내정 가격을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후 여기에 대해서 담당 경매사 이름을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경매 마감 일시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경매 상장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상품은 바로 경매에 상장이 됩니다. 경매에 상장되는 부분은 출하자가 직접 송품장을 등록한 그런 품목이 경매 상장될 수도 있지만은 출하자가 도매 시장으로 물건을 배송을 하고 이제 배송받은 그 물건을 가지고서 경매사가 직접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매 관리에서 경매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은 실제 도매 시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하역이 된 그런 경매 상품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우리는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경매를 할래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직접 경매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경매가 상장된 것에 대해서 다음은 중도매인이 실제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경매 참여 화면입니다. 화면의 구성은 크게 좌측 영역에서 경매 물품에 대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영역에서 이제 경매 물품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많은 품목들이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보다 좀 빠른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필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품이라든가 그리고 경매번호, 출하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류 선택이라든가 출하자에서 직접 이제 원하는 품목들을 찾아서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응찰 중인 경매가 몇 건인지, 그리고 내가 응찰 중인 경매를 또 직접 리스트업을 해서 현재 이제 응찰, 경매 진행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록 화면에서 바로 응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세 화면으로 들어갔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물건 상품의 어떤 이렇게 상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경매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자 정보라든가 상품 정보, 그리고 출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응찰이 이루어지는데, 응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시작가에서부터 본인 이제 응찰하기 버튼, 여기 이제 응찰 기준가 기준으로 해서 업,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찰을 하시고, 그리고 응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응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응찰 현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몇 건이 이제 어떤 효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찰을 했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비스가 될 때 각 도매 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제 응찰 현황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도메인이 응찰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제 경매 기간이 마감이 되면은 다음은 경매사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매 관리 화면으로 들어오시면은 경매 상태가 경매 종료 그리고 낙찰 대기라고 하는 경매 상태가 보입니다. 이 낙찰 대기가 이제 경매가 종료가 되고 경매사로부터 낙찰 확인을 지금 대기 중인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 대기로 들어가셔서 현재 이제 경매 상품과 그리고 낙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검토를 하신 후에 낙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경매권은 이제 낙찰자, 이 중도메인에게 낙찰이 완료가 되는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낙찰이 완료가 되면 다음은 중도메인이 자신이 낙찰받은 상품에 대해서 출하자에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그인한 계정은 중도메인 계정입니다. 중도메인은 마이 옵션에서 경매 및 주문 관리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경매 결과와 배송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품장 경매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주문 대기인 상태가 현재 이제 내가 낙찰이 된 상품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품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 배송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배송 정보는 실제로 이제 기존의 경매 프로세스는 낙찰이 되면은 이제 도매 시장 내에서 중도메인의 매장으로 물품이 배송이 되었지만은 실제 이제 이 시스템 상에서는 중도메인이 직접 본인이 이제 물건을 배송받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 물건을 배송할 다른 이제 수령자에게 직접 직배송을 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본인 매장, 낙찰자 매장으로 직접 받으실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강릉 도매시장인데 이거를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실제 소비자의 주소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넣게 되면은 이 주문장은 다시 출하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지금 다시 출하자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했습니다. 출하자는 상품장 조회 및 배송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경매가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배송 요청이 된 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들어가서 배송 요청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배송을 요청한 주소와 그리고 배송 취해서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출하자는 배송일과 그리고 배송기사와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송 전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물건을 배송을 할 때 상품과 함께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배송 전표를 출력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령자가 저기 보이시는 이제 QR 코드를 핸드폰을 통해서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찍게 되면은 실제 이 정보,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 그리고 기본적인 수량들 그리고 품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품이 내가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화면에서 상품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령자가 거기에 대해서 수령 확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배송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송품점 등록에서부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SMS 발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중도메인들 그리고 출하자가 본인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경락 정보가 바로 이제 직접 SMS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중도메인에게는 본인이 관심 상품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관심 상품이 상장이 되었을 경우 바로 SMS로 발송이 되는 것과 같은 이제 좀 부가적인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그 온라인 경매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고 김태현 부장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50분입니다. 그래서 16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한 10분 정도를 갖고 그 사이에 질의응답 부분들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10분 후인 4시부터 질의응답에 대한 총괄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시가 돼서 브레이크 타임 통해서 질의응답 부분 질문 올리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크라우드 사스가 필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CS 프로그램에서 크라우드로 언제 넘어가는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시연상이나 PPT 발표상에는 아직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저희가 가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하시려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도 6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CS 프로그램을 20년 전에 만들 때에도 6개월 동안 만들었지만 거의 1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최종적으로 베이직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3월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3월이면 대부분의 원하시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시는 유통 통계 관리 시스템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연을 보셔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망하지 마시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만든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연상에는 사실은 아직은 개발 중이어서 나타나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고 골격이 쌓였기 때문에 건축물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에 땅 파고 그 다음에 골조 공사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외장 공사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외장 공사는 뭐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죠. 그래서 골조하고 토목 공사가 거의 뭐 한 공사 기간의 한 90%를 90%까지는 좀 너무했지만 80% 정도, 70%까지 차지하고 나머지 20, 30%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3월 달까지는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일부 도매 시장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들은 크라우드 사스는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그 보안 인증은 받으셨나요? 개인정보 보안 등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분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 유통정보 그 크라우드 사스에 대한 부분들에는 한국 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규격에 맞춰서 제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확인제를 통해서 크라우드 보안 인증 확인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시험 성적서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스라는 국제 공인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경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크라우드 보안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만 이제 온라인 경매 쪽은 저 다른 쪽 분야이기 때문에 R&D 국가개발과제 그 시험 성적서로 발급을 받아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비밀번호에 대한 싱크 암호화, 그러니까 단방향 싱크인가요? 단방향의 암호화가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 양방향에 대한 암호화가 그 수립이 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암호화돼서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이제 크라우드 자체도 보안성을 갖고 있지만 이 별도의 어떤 암호화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이제 보안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증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경매 부분에 대한 그 도매시장 법인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온라인 경매와 이미지 경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경매는 지금 기존의 구리도매 시장과 그 다음에 가락동의 일부 도매 시장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 실제 사용을 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 경매를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는 그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경매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를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사실은 전산화했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의 특색에 맞게끔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지 경매와 온라인 경매는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 경매는 비대면 위주, 뭐 이미지 경매도 비대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프로세스를 좀 다르게 봐서 좀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경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경매와 함께 아마 좀 많이 좀 반드시 백업용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매 시스템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의 RF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도매시장 법인의 전산 실장님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존 경매 시스템과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온라인 경매가 그 기존 경매 시스템에서 따지면 예약 응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응찰됐던 내역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경매하는 경매대로 보내서 그것을 같이 경매를 프로세스를 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 경매와 같이 결합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아마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경매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지 경매와 그 기존의 현장 경매가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온라인 경매와 현장 경매가 다른 거는 결국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내가 외부에서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연상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현장에 경매되는 상황을 중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 요즘 다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중도메인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미 네덜란드나 이런데 뭐 화상 경매, 이미지 경매에서 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입증이 됐습니다. 다만 그 기술적인 입증된 걸 어떻게 프로세스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경매에서 이제 판매연표가 만들어지면 그걸 또 전송하기도 하고, 판매연표가 현장 경매에서 만들어진 걸 다시 온라인으로 전송하기도 하고, 도매법인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성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커스터마이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 경매에 대해서 가락시장에서는 농안법에 의거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상장한 후에 경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이제 도매시장 법인의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존 이미지 경매를 이제 구리하고 가락시장에서 일부 진행하다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거의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농안법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상장해서 경매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어떤 기존의 프로세스죠. 그러나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전자거래 쪽에 해당되는 거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입을 하지 않고 거래하는 부분들은 농안법상에서도 전자거래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자거래 형태의 매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절충해 나가면서 시스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연에서 아마 모바일에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해 보이신다라고 하셨는데 모바일 전용 앱을 저희가 개발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현재 개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모바일 앱 버전으로는 만들지 않고 반응형 앱으로 모바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앱 버전 웹하고 앱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적인 차이면도 있고, 그래서 모바일 전용 앱으로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3월달 이후에 아마 이런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개발하려면 아무래도 개발비,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그램 했던 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온라인 경매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경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경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 회사가 아닌 예를 들면 A사, B사, S사 전자경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도 이 온라인 경매를 같이 결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에 이제 또 나왔는데요. 온라인 경매에 대한 어떤 가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 설치비를 저희가 초기 설치비를 2천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예정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지금 현장의 경매와 연계하는 부분, 판매연표 전송 연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요. 초기 설치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의 유통정보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들이 온라인 법인들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의 사용료로 납부하는 부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세우실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뭐 이 정도 경매 건수면 한 뭐 2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1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를 저희가 미리 그 방문을 요청을 하신 방문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용료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인 게 연간입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는 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다음에 그 이런 부분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갖추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아마 월 사용료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뭐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근처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사용량이 작다라고 하면 몇 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이 아주 적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에 대한 그 사용자 가격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2천만 원,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월 베이스로 해서 사용한 만큼의 요금이 납부되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감히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가격들은 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걸로 해서 한번 많은 도매시장 법인에서 참여를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발표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관리사무소 질문이 나왔고요. 저희가 현재 오늘 이제 여기 앞에 카메라가 저희가 한 뭐 대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촬영을 하고 있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화면들은 유튜브하고 저희 저희 우리인포텍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발표 자료 부분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표 자료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렵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으니 많이 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상을 처음 하다 보니까 뭐 말도 좀 더듬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 뭐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좀 질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한 시간 정도 단축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뭐 충분한 좀 질의응답을 좀 가졌으면 아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자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좀 저희 발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뭐 더 이상 질문 답변이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담당자들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또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 그러면 이번 유통정보 클라우드 사스 세미나 및 교육에 대한 발표와 진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온라인으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